네, 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만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눈도 내리고 기온도 영하로 떨어진 한겨울에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가장 많이 구매하실 것 같습니까? 한 패션 전문 쇼핑몰에 의하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비키니나 샌들 등 여름 용품들이 철없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연말에 징검다리 연휴를 이용해서 좀 더 따뜻한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는데요. 휴가 날짜도 애매하고 자금 사정도 좀 여의치 않은 분들, 현실적인 고민은 잠시 뒤로 하고요. 저희 슈퍼맘 리턴즈와 함께 떠나는 여행길 함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슈퍼맘 리턴즈 2부를 함께 해주실 여행 전문가 모셨습니다. 원래 첫 방송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러시아 출장길을 오셔서 지금 막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스튜디오에 오셨다고요? 네, 박재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제가 첫 방을 앞두고 제가 갑자기 러시아를 다녀오는 바람에 처음 합류 못했는데요. 네. 앞으로는 좀 더 재밌는 여행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리허설 때도 나오셨다가 갑자기 방송 전에 떠나셔가지고요. 네, 말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부에 이어서 조용주 캐스터도 이 시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2부에도 함께합니다. 오늘도 힐링이 될 만한 여행 정보 저와 함께 얻어가시죠. 네. 자, 두 분과 함께 이제 즐거운 2부 시간 꾸며봐야 될 텐데요. 근데 박재진 작가님 러시아를 다녀오셨다고요. 예. 네, 좀 추운 나라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오시면 곧바로 오셨다기에 저는 뭐 털모자 이런 거 좀 쓰고 오실 줄 알았는데, 예, 그냥 한국에 계셨던 분 같아요, 그냥. 예, 네. 러시아가 좀 굉장히 넓어서 네네. 뭐 사할린 시베리아는 굉장히 춥고요. 근데 대신에 제가 갔다 온 데는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지역은 한국보다 좀 덜 추운 지역이라서 예, 이번에 좀 따뜻하게 보내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여행도 하시면서 사진을 주로 찍는 작가님이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주로 어떤 나라를 다니시고 또 어떤 사진 작업들을 해오셨는지 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원래 주로 하는 일이 그 카메라 브랜드 샘플 사진 작업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관광청이나 뭐 항공사나 여행사 쪽에 들어가는 사진들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여행 사진을 많이 찍게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도대체 몇 개국을 갔다 왔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좀 잘못된 질문인 것 같고 좀 전에 왜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도시가 굉장히 많고 러시아는 너무 넓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라가 굉장히 넓은 데 비해서 뭐 미국 한 번 갔다 한 도시 갔다고 해서 그 1개국이고 뭐 조그만 나라 하나 갔다고 해서 하나로 치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네. 나라로 치지 않고요. 저 도시로. 지역이나 도시로. 도시로 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최근 4년 동안 한 450일 정도 여행을 했었고요. 네. 한 150 도시, 150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예. 와. 150 도시요? 와, 정말 부러운 분이군요. 네. 대단한 분을 네.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여행 네. 다니시는 것도 부러운데 저는 여행 다니시면서 이 사진을 풍경에 담아오신다는 게 정말 부럽고 멋진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뭐 예능 프로그램처럼 한번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재진 작가님에게 사진이란? 처음부터 네, 그런 예. 질문을. 사진이 네. 원래 어릴 때는 취미였다가 네. 이제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오, 인생이다. 어머, 두 분 뭐 짜고 하신 거 아니죠, 지금? 아니, 아닌데요. 네. 이렇게 너무 돌발 질문에도 자연스럽게, 잘. 네, 대답을 네,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이 박재진 작가님과 함께 우리 연말에 떠나면 딱 좋을 만한 여행지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 어떤 곳 선정해 오셨는지 궁금해요. 예, 지금 한창 뭐 연말이고 이제 곧 연초가 다가오고요. 어제 네. 바로 또 크리스마스였잖아요. 네. 네. 네, 세계적으로 뭐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들썩이는 분위기긴 한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지역은 매년 이제 11월 말,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 초까지 굉장히 그 화려하게 변신을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바로 독일의 네. 베를린입니다. 독일의 베를린이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로 네. 알고 있고 저는 정말 가보고 싶은 그런 네.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네. 겨울의 그런 유럽 풍경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와 관련된 그런 내용도 이제 전해주실 텐데, 그런데 이제 연말 여행지로 특별히 이 독일의 베를린을 추천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연말에 가고 싶은 곳이 굉장히 많지만 네. 저도 많이 다녀봤는데 네, 네. 작년 이맘때 제가 베를린을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베를린 하면 뭐 삭막할 것 같고 네. 뭐 겨울에 물론 눈이 많이 오겠지만 그래서 아름다운 지역도 있겠지만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들어보셨나요? 네, 저 크리스마스 마켓 들어가요. 네, 굉장히 네. 유명합니다. 겨울에 크리스마스 마켓. 그래서 한번 네네. 소개를 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제 친구가 프랑스랑 스위스 소도시에서 아, 예.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네. 독일에도 이게 열리는지 몰랐네요. 그러니까 유럽 전역이 이제 겨울이 되면 크리스마스 네. 마켓이 굉장히 유럽 유행을 전역에요? 하는데 그 중에 아. 베를린이 가장 좀 유명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자, 듣기만 해도 굉장히 설레이는데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두 분 이야기에 끼지 못하고 있어요. 처음 들어봤거든요. 예, 그래서 작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사진이 있다고 하는데 예, 좀 예.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독일 베를린의 크리스마스 예, 일단 마켓입니다. 베를린 같은 경우는 그 겨울 유럽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여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크리스마스 마켓이 물론 런던이나 파리나 뭐 프라하도 굉장히 많지만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풍경은 사실은 어디서나 유럽에서 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의 풍경이고요. 아, 근데 사실 네네. 제가 독일이나 베를린을 꼽는 이유는 독일은 전체적으로 크리스마스 마켓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서 전통이 있는 곳은 한 4,500년 정도 역사를 가진 것도 있고요. 네. 사진처럼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네. 다른 네네. 지역들보다 이렇게 놀이공원 유원지처럼 들어있는데 그래서 예, 굉장히 저게 지금 화려하죠. 크리스마스 때만 저렇게 예, 예. 저런 놀이터를 설치하는 건가요? 그냥 일반 광장인데 크리스마스 아. 시즌이 되면 이렇게 대관람차나 이제 유원지처럼 만들어 놓기도 하고 네네. 어떤 곳은 아이스링크가 있어서 스케이트 타는 것도 있고요. 네. 예, 대형 이제 무대가 설치가 돼 있어서 공연도 이루어지는 곳이 있고 어, 예, 베를린 네. 굉장히 이제 유명하죠. 한 10개 정도 된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거든요. 네, 정말 연말 분위기 정말 물씬 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박재인 작가님께서 특별히 기억에 날 만한 작가님만의 그런 에피소드가 혹시 있을까요? 네. 크리스마스 마켓 네. 하면 사실은 일단 규모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일단 놀라게 되는데요. 네.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 크리스마스 마켓 갔던 데는 이제 알렉산더 플라츠라는 곳에 있는 이제 마켓이었는데 아까 사진에 나온 곳이었는데 네네.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동양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아, 이제 그날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저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좀 위축되고 처음에 좀 망설여졌었는데 일단 네네.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 굉장히 너무 친절하고요. 그다음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뭐 젊은 커플들도 많이 오고 네네. 가족들 단위도 많이 오고 아.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네.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작가님 진짜 혼자 가신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울면서 다녔습니다. 네, 진짜. 근데요, 언어는 어때요? 맞아요. 러시아를, 예. 러시아래요. 독일어를 막 구사해야 네.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유럽이 영어가 잘 되는 나라가 있고 네네. 안 되는 나라가 네. 있는데 이태리 같은 경우는 영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는데 네. 독일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아, 거의 그래요? 영국 다음으로 독일이 영어를 굉장히 네. 잘하고요. 근데 우리가 영어를 잘해야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어로 그냥 어느 정도 소통을 네. 하면 여행용 영어는 가능하니까 네. 괜찮은데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때 출장을 갔다가 나이가 좀 드신 아주머니 이제 기자님하고 여행을 다닌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세요. 네. 근데 그분은 그냥 한국어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 가서든지. 근데 신기한 게 현지 사람들이 한국어로 얘기를 해도 네.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바디랭귀지라는 이제 표정이 있기 때문에 네. 웬만한 거는 전부 다 그냥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예. 네. 그래요. 자, 작가님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사진이 또 많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기 다 직접 다녀오신 거죠? 예, 그렇죠. 네. 예. 앞서서 이제 관람차, 대관람차인가 예, 예. 저거를 좀 더 가까이 잡은 모습이고요. 예, 보통 뭐 트리도 굉장히 높고 크기도 네. 하지만 이렇게 관람차라든가 유원지 분위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가면 굉장히 신기하죠. 사실. 저것도 혼자 타셨나요? 타지는 않고 그냥 사진만 찍고 예, 예. 혼자 못할 근데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작가님 사진이니까 아, 예. 뭔가 좀 달라요. 그렇죠? 생동감이 구도랑 뭐 이런 있고. 게 네. 오, 재밌어 보이네요. 혼자 멋지네요. 뭐합니까 사진은 저 그냥 찍고. 돌아가는 거 우리 인천에 가면 많이 있는 저 예, 그거 예, 아닌가요? 멀미도에도 있죠. 그거 저렇게 높이 띄우면 굉장히 무서울 것 예, 같은데. 근데 많이는 좀 타더라고요. 아, 예. 네. 저 크리스마스 분위기. 그러니까 예, 마켓이라고 멋지네요. 하니까 말 그대로 네. 중간중간 이런 부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기념품도 팔고 그다음에 먹거리도 팔고 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 그래요. 저런 가게에서는 뭘 파나요, 근데? 가면 이제 전통 공예품을 파는 데도 굉장히 많고요. 네네. 겨울 이제 뭐 유리 구슬 안에 뭐 눈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흔들면 이제 눈이 쏟아질 그런 네. 공예품도 많이 팔고 네네. 그다음에 유럽 사람들이 겨울에 생강빵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생강빵. 생강빵이 그냥 일반 빵인데 겉을 약간 설탕 같은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하트 모양도 만들고 막대기 모양 만들어서 그런 것도 많이 팔고요. 네네. 그다음에 글루바인이라고 해서
이것도 독일에서도 많이 먹고 유럽 전체적으로 많이 겨울에 많이 먹는 음료인데 와인을 끓여가지고 만든 음료예요. 뭐 계피나 오렌지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겨울에 많이 마시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 마켓에 가면 어디든지 그거를 마셔볼 수 있습니다. 네. 영주 씨 입맛 따시겠어요? 네, 지금 벌써 먹방 자료도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일단 연초에 제 휴가는 아마 독일로 갈 것 같이 지금 예.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네. 크리스마스 마켓만 지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베를린까지 가서 그럼요. 다른 관광지도 이렇게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예, 베를린이 사실 크리스마스 마켓 이외에도 굉장히 관광지가 많죠. 그러니까 네. 베를린 그러면 약간 뭐 동독 서독 얘기, 베를린 네. 장병만 장병, 떠올리시는 맞아요. 분들이 네. 있을 텐데 네. 그거는 뭐 100가지 중에 한두 개 정도 있는 이제 매력이고요. 사실은 베를린이 그러니까 브란덴부르크 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네. 물론 베를린 장벽이 브란덴부르크 문을 경계로 해서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 가지고 네. 거기가 예전에는 뭐 냉전의 상징이 됐던 그런 이제 건축물이긴 한데 지금은 그게 다 장벽이 무너지고 이건가요? 이거죠. 예, 네네. 이겁니다. 예, 지금은 굉장히 평화의 상징으로 많이 네. 바뀌었어요. 네. 베를린의 이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트리도 굉장히 크고 겨울에 공연도 여기서 많이 하고 네. 이제 볼거리가 많고요. 야경이 일단 아름답기 때문에 네. 가볼만 합니다. 진짜 아름답네요. 네, 이것도 또 다른, 이건 같은 문인가요? 예, 같은 네. 데고요. 그다음에 아. 이거 외에 뭐 카이저 빌레름 교회나 쿠담 거리 같은 쇼핑 이제 명품 거리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 이건 베를린 돔인데 성당이지만 굉장히 외관도 굉장히 화려하고 내부도 스테인드 글라스는 게 멋있고요. 오른쪽에 네. 있는 거는 TV 송전탑인데 저기 지금 쓰고 있는 송전탑이에요. 아, 근데 그래요? 가장 높은 송전탑이고 베를린에서 네. 저기 올라가면 전체적인 전망을 다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건 뭔가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카이저 빌헬름 교회인데요. 교회예요? 이게 원래는 예전에 네. 2차 대전 때 폭격을 맞아가지고 유해가 다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 무너진 데를 그대로 다시- 복구하지 않고 아. 일부러 이제 전쟁의 상흔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대로 이제 보존해뒀고요. 네. 내부의 장식들이 사실은 유럽 교회나 이런 성당들이 내부가 뭐 스테인드 글라스도 화려하고 장식이 멋있지만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여러 번 네네. 가보면. 근데 여기는 지금 좀 현대적으로 내부가 보이는데요? 현대적으로 네. 이제 해놨고 아. 지금 한 번쯤 볼만한 너무 곳입니다. 멋있는데요? 예. 네. 네. 저는 저 교회 가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저는 박재준 작가님이랑 가고 싶어요. 사진을 저렇게 잘 찍어주시니까요. 네. 그러게요. 얼마나 원래 잘 따서 예. 다 모델 될 것 사람만 딱 서 같은데요? 있으면 정말 네. 멋있는 사진이 제가 될것 원래 같아요. 인물 사진 전공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가시면 우리 같이 한번 직접 현장으로 떠나자고요. 네, 영주 씨. 지금 너무 네. 흥분돼 있는데요. 외롭지 네, 않겠네요. 네. 제가. 영주 씨는 이 중에서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저는 브란덴부르크 문이 항상 궁금했었는데 왜 최근에 네. 우리나라 그 유라시아 자전거 원정대가 아, 예. 저기서 출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아 궁금했었어요. 네. 영주 씨 신문에서 진짜 독일 가실 건가 봐요. 네 정말 저는 영주 씨 가겠습니다. 이게 박학다식하지 네, 몰랐는데 자, 그럼 영주 씨를 위한 우리 여행 코너의 공식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먹거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거기 가면 뭐 먹어야 되나요? 아 베를린 그러니까 독일하면 일단 먹을 게 굉장히 많죠. 네. 뭐 맥주만 해도 종류가 너무 많고요. 맞아요. 지역마다 맥주. 맥주가 굉장히 유명한 게 많고 네. 사실 셀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데 네. 베를린도 물론 이제 맥주가 있어요. 베를린만의 맥주가 있는데 베를리너 바이스라는 좀 발음하기 어려운 맥주를 팔거든요. 적으세요, 적으세요. 근데 네. 이거는 사실 적을 필요가 없는 게 네, 네. 유명하긴 한데 맛은 별로 없어요. 아, 이게 그래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좋아할지도 모르겠는 게 맥주에다가 과일 음료를 섞은 거예요. 맛있겠는데요? 빨간색도 네. 있고 뭐 녹색도 있고 해서 칵테일처럼 마시는 아, 술입니다. 네. 영주 씨는 좋아할지도 모르겠는데. 네 먹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물론 네. 뭐 베를린에 가서 독일 전체적인 맥주를 다 마셔볼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커리부어스트라고 독일이 원래 소세지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이것도 네네. 지역마다 소세지가 전부 다 달라요. 아, 맛이 아. 달라요. 예, 맛도 다르고 이게 만드는 방법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른데 네. 어떤 지역은 이제 물에다가 데쳐서 먹는 소세지도 있고 아, 네. 우리 근데 피디님이 또 사진을 넣어주셨네요. 예, 네. 이게 마침 그 커리부어스트입니다. 아, 이게 왜냐면- 커리부어스트예요? 저 감자튀김 뒤에 있는 아이가 소세지인 거죠? 썰어놓고 거기에 카레가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리를 뿌리는 소세지 부어스트라고 해서 커리 부어스트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명물 음식이고요. 길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고 저렴하기 때문에 저렇게 한 접시 먹으면 얼마인가요? 저거 한 접시에 한 5유로인데 5유로 내면 저렇게 감자튀김 얹어 주고요. 한 3유로 내면 그냥 소세지만 따로 주기도 아, 합니다. 그래요? 길에서 또 네. 맥주를 팔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도 길거리 음식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저런 예. 것들 다 길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길에서 음식인 거죠? 팔고 있죠. 제가 커리버스트 먹었을 네. 때 네. 재밌었던 게 네. 겨울이었는데 지금 밖에서 먹어보고 싶어서 공원 옆에 있는 이제 부스에서 사가지고 먹었었어요. 기분 내고 싶으셨어요? 예, 기분 네. 내고 저도 이게 테이블에 앉아서 혼자서 먹고 있는데 네. 갑자기 참새들이 와가지고 그걸 감자튀김을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아, 정말요? 그래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오, 예. 또 겁도 대도시에는 없이. 예, 새들이 예. 겁이 많을 텐데 네. 겁도 없이 와서 한 개씩 집어가는 걸 제가 독일의 참새들은 다르네요. 예. 네. 제가 외국에
외국인으로 알고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똑똑할까요? 아 근데 잘 길거리 모르겠네요. 말고요. 저는 예. 독일 소세지 워낙 유명하다고 예, 하니까 혹시 마트에도 소세지 파나요? 독일 마트? 마트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네. 팔고요. 와. 예. 아, 저 영주시보로 좀 싸우라고 하려고요. 네, 그럴까요? 꼭 네. 부탁하겠습니다. 정보 영주 씨. 주세요. 네. 그리고 독일의 음식이 또 소세지랑 맥주도 있지만 또 네네. 유명한 이제 전통 요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 그 중에 이제 슈바인의 학생이라고 그 독일 족발 요리가 굉장히 유명해요. 족발이요. 한국에서도 이제 독일 전통 요리하면 이제 팔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네. 그런 것도 굉장히 맛보면 좋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음식들이 지금 뭐 연말에 송년회 분위기 그런 메뉴, 송년회 메뉴들이 좀 나와가지고 우리끼리 말로만 지금 계속 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배고프네요, 어, 갑자기. 네네. 네. 근데 이제 독일하면 사실 워낙 맥주의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맥주 잘 못 마시는 여자거든요. 저는 예. 와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좀 거기 특색이 있는 어떤 와인 혹은 뭐 다른 주류 제품 일단 주스라도 좋아요. 뭐 아까 접할 게 있을까요? 말씀드린 그 글루바인을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왜냐면 겨울에 가면 그 네. 와인이라고 해봤자 이렇게 알코올 도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끓여서 날리는 거고 앞에 이제 계피랑 오렌지를 넣어서 끓이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유럽 사람들 겨울 되면 감기 예방이나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음료처럼 마시거든요. 네. 알코올 도수가 전혀 없는 음료이기 때문에 아. 글루바인 추천드리고요. 네네. 대신에 젊은 사람들은 술을 좋아해서 또 네. 겨울에 거기다가 보드카나 이런 걸 또 넣어 먹는 거 타서 좋죠. 먹는 사람도 굉장히 네. 많아요. 그러니까 네. 혹시 술을 좋아하시는 영주 씨 같은 경우는 네. 그걸 타서 드시면 되고요. 아, 네. 그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독일은 또 굉장히 유명한 게 네. 이제 유럽이 와인 문화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네. 물론 독일도 와인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프랑스나 이태리에 비해서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이 유명한 건 많이 없고요. 대신에 물론 리슬링이라는 화이트 와인이 유명하긴 하지만 더 네. 유명한 거는 아이스바인이라고 해서 네. 이제 그러니까 겨울까지 이제 포도를 안 따고 얼려뒀다가 그럼 당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그걸 네. 이용해가지고 와인을 만들면 네. 굉장히 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식후에 이제 디저트식으로 네. 마시는 또 네. 와인이 있어요. 그 약간 굉장히 하얀색 아닌가요? 예, 예, 당연히 하얀색이고요. 네. 이렇게 뭐 마셔본 것 얇고 같아요. 긴 병에 네, 많이 네. 판매해가지고 저 예. 부모님이 가셨다가 사오셨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이제 선풍적인 인기도 끌긴 예, 했는데 예. 또 독일에서 직접 공세온 맛은 다를 것 같아서 그러게요. 영주 씨 네. 소세지랑 아이스 네, 와인 좀 알겠습니다. 부탁할게요. 네. 자, 독일 베를린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가 먹거리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베를린에서 놓치면 안 되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베스트 3를 꼽아오셨다고요. 일단 사실은 뭐 크리스마스 마켓은 겨울 시즌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은 네. 겨울에 방문 못 하시면 뭐 내년에 가야 되지만 아. 만약에 뭐 봄, 여름, 가을에 방문하실 경우에 네. 제가 이제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커리부어스는 굉장히 맛있기도 하고 저렴하기도 해서 한번 드셔보는 게 좋고요. 네. 베를린은 다시 굉장히 나왔어요, 많이 그래. 팔고 네네. 맞아요. 뭐 협찬받은 건 아닌데 네네. 많이 팔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저거를 따라서 하긴 하는데 베를린만큼 맛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저 집 뭐 유명한 맛집이 따로 있는 건 따로 아니죠? 있는 건 그냥 전혀 어느 아니에요. 길거리에 어디 가나 거죠? 다 맛있어요. 아, 독일은 네네. 소세지는 어디나 맛있습니다. 네네. 감자튀김도 너무 맛있고요. 그래요? 또 하나는 하케슈르 마켓이라고 지금 아까 소개는 안 드렸는데 네. 그 마켓 이름이 아니라 동네 이름이 하케슈르 마켓이에요. 그래서 거기 아. 역에 내리면 조그만 이제 벼룩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뭐 아시아 쪽에 있는 브랜드도 많이 입점해서 중저가 브랜드도 많이 있고요. 쇼핑하기 굉장히 좋고 구경거리가 네. 굉장히 많은 그런 또 지역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브란덴부르크문의 야경이라든가 네. 또 소개는 안 드렸지만 국회의사당 가면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서 360도 도움이 있어요. 거기서 전체적인 베를린 야경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가 굉장히 좋아요. 베를린 야경을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지역도 좀 보시길 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네. 적었어요. 지금. 네. 베스트 3. 많이 네. 세 가지를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유럽 여행 떠날 때는 워낙 먼 곳이고 네.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 한 곳만 들리긴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죠. 근교 여행지를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예, 독일에 가시면 사실 네. 독일은 철도 강국이에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물론 유럽 전체가 뭐 유레일 패스나 전체적인 이게 열차가 잘 돼 있어서 어디든지 가기 편하지만 네. 독일은 또 굉장히 더 노선도 많고 좋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독일 갔을 때 이제 베를린 지역 갔을 때 좋았던 거는 근처에 포츠담이라고 해서 포츠담. 우리 예전에 이제 학창 시절에 포츠담 선언 네. 들었었잖아요. 아, 네, 네, 2차 네. 대전 종전 관련돼서. 네, 네. 근데 그 지역은 사실은 그런 2차 대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수시 궁전이라고 해서
독일 이제 황제들의 여름 궁전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또 굉장히 볼거리가 많고 네. 예, 가깝고 한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네. 때문에 네. 거기 있는 지하철을 타고도 전철로 타고도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포츠담을 일단 추천을 해드리고 네네. 그다음에 한 기차로 한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만 가면 드레스덴이라는 또 도시가 있어요. 아, 드레스덴이요? 네, 그 네, 지역도 네. 당일치를 굉장히 많이 가는 지역인데 네. 그 도시는 사실은 베를린 기준으로 동독, 서독이 나뉘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동독에 위치한 도시이기 때문에 예전에 히틀러가 가장 사랑했던 도시로 또 이름이 나 있는 게 아. 굉장히 도시가 아름답습니다. 네. 거기는 건물 자체도 너무 아름답고 도시 전체가 좀 약간 큰 박물관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제 드레스덴도 굉장히 추천하는 도시고요. 드레스덴. 네. 만약에 네. 나라를 좀 넓혀서 가면 오스트리아, 비엔나나 아니면 비엔나도 체코 너무 프라하도 네. 네. 가기 쉽기 때문에 아, 네, 앞으로도 추천합니다. 그것들 다 말씀해 주실 거죠? 프라하도 뭐 다음 네. 주나 이제 조만간에 아, 한번 네. 프라하를 다니겠습니다. 프라하는 연인의 도시인데 프라하 너무 영주 씨 좋죠. 또 혼자 너무 여행을 좋죠. 떠난단 말이죠. 또 일단은 네. 베를린으로 굳혔는데 또 바뀔지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영주 씨, 우리가 네. 이렇게 직접 작가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마치 다녀온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아주 실감나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런 이야기,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작가님께서 정말 다녀오신 그 곳곳을 이렇게 찝어주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것도 이제 작가님 이야기 듣고 베를린 여행에 꽂히신 분들을 위해서 예, 당부의 말씀 같은 거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뭐 영어가 잘 되기 때문에 언어적인 걱정은 일단 없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언어가 잘 안 통해도 이제 바디랭귀지가 충분히 가능한 도시고 굉장히 독일 사람들이 무뚝뚝해도 웃으면서 다가가시면 다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아. 걱정 마시고 가셔도 되고 네. 치안도 잘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그게 필요는 가장 없어요. 궁금했어요. 예. 네, 영주 씨는 혼자 떠나니까요. 네. 네. 네, 치안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독일 사람들이 사실은 가면은 좀 무뚝뚝한 분들이 많은데 네. 웃음으로 대하면 잘해준다는 그런 깨알 정보도 얻었습니다. 자, 박재진 작가님 오늘 첫 시간인 게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예, 저희와 한 여러 번 대화를 나누신 분처럼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첫 방송 소감 어떠셨나요? 예, 떠나기가 아쉽네요. 예, 할 얘기 많고. 네. 나와주실 예, 거잖아요. 너무 재밌고요. 또 네. 다들 아시는 게 많아서 대화하기 좀 편하네요. 네. 예. 네. 방송 후 토크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또 어떤 여행지 준비해 오실지 많은 기대하면서 오늘 박재진 작가님 그리고 조용주 캐스터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슈퍼맘 리턴즈와 함께 독일 베를린으로 떠난 30분간의 여행 여러분 어떠셨나요? 연말이라 더 쉼없이 바쁜 분들에게 잠시나마 휴식의 시간 전해드렸길 바라면서 저희 오늘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맘 리턴즈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